자, 신교수입니다. 시작합니다. 허리랍니다. 허리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확실하게 좀 한번 해보자. 도대체 허리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먼저 허리에 대한 구조적인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허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허리라는 것은 저희가 손이 되는 딱 이 자리예요. 그 부위가 거의 3, 4, 5번 또는 천추 1번까지입니다. 우리가 허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요추 3번부터 S1까지 대부분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요 부분에 우리가 또 얹어놓고 얘기하는 걸, 저기가 아픈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저 부분이 아프면 다리가 저릴 수가 있고, 기침할 때 아프고, 화장실에 가서 힘주면 아프고, 걷기도 힘들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허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허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겠니?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력을 봅니다. 사람이 C자 커브를 갖고 목이 있고 흉추가 나오고 요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반이 있고 다리가 내려가죠. 자, 요걸 우리가 만곡이라고 불러요. 만곡. 목은 경추의 C자, 흉추, 요추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나오고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고 엉덩이 나오고 들어가고 쭉 무릎 들어갔다가 허벅지 나왔다가 아킬레스건 들어가고 뒤꿈치 나오고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람이 아예 일자로 만들어 놓으면요 주변에서 건드리면 바로 넘어지거나 균형을 못 잡아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만곡이라고 얘기해요. 등은 나와 있고 허리는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얘가 형성되려면 여기 형성돼야 되고 여기 형성돼야 되고 골반에서 무릎에서 발목에서 되는 문제가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쳐다보는 건 허리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허리의 만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목이 C자 커브가 돼야 돼요. 흉추가 적당한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릎의 위진과 다리의 각도와 골반이 똑바로 될 때 허리의 각도가 나오는 거죠. 가장 건강하다고 표현되는 몸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건강이라는 얘기할 때 안 아파. 나 진짜 안 아파. 내가 어떤 동작을 하든 어떻게 움직이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내 몸이 느껴지지 않아.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나 어깨가 느껴져. 나 속이 위가 느껴져. 나 머리가 느껴져. 나 어깨가 느껴져. 그게 아픈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의 첫 번째 전제 요건은 중력선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중력선 안에. 중력선이라고 그래비티 라인이라고 해서 똑바로 쓰게 되면 귀에서부터 복숭아뼈까지 내 몸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내 몸은 내가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된다. 요게요. 자, 그러면요. 허리라는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신교수는 지금 허리를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정상적인 각도에 들어가 있는지 목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각도가 정상적이어야지 허리의 각도가 살아나더라. 로벳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응용근 신경학에 목의 문제와 꼬리뼈 문제가 같이 간다. 이게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어떤 원리도 있듯이 우리 몸은 척추라는 걸 하나로 볼 때 얘랑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위아래 역학적 무게중심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역학적 무게중심입니다. 역학적으로 무게중심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문제가 없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허리만. 옆모습입니다. 허리 옆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물렁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렁뼈, 의학용어로는 디스크인데 얘를 의학용어의 디스크를 질환으로 얹어서 씁니다. 요즘.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없애는 게 디스크야. 이거를 디스크를 신경을 건드리는 거를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또 이런 거 있어요. 팔꿈치를 의학용어로 엘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 뭐라 그래요? 나 엘보 왔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테니스 엘보. 그러니까 질환을 그 부위를 갖다가 질환으로 얹어서 쓰다 보니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그 물질은 물렁뼈를 얘기하는데 그를 디스크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요 뒤로는 이렇게 신경이 지납니다.
요렇게 서로와 서로의 길에서 특별하게 건드리지 않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요, 뼈만 얘기했어요. 물렁뼈만 얘기했어요. 신경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부를 들어가고 천층근막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지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근육층을 지나야지 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무시하고 뼈만 보는 겁니다, 지금. 아, 무시하고 나는 뼈만 쳐다봤어. 그랬더니 뼈만 봐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던 근막이나 피부나 뭐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오직 뼈만 봐요. 그리고 MRI 찍어 어디 봅니까? 여기만 쳐다보죠. 물렁뼈 그리고 신경만 봐서 건드리니 안 건드리니를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기에는 우리 몸에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가 근막이라는 게 빠졌어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파샤가 연결되어 있는 그 조직 같은 근막들이 원활하게 엘라스틱적 성분을 가져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는 때로는 반대로 밀어내면서 그곳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뼈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실기를 하다 보면 이 원리적인 요소에 원리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물렁뼈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자릅니다. 축 잘라봐요.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처럼 생깁니다. 가운데 노른자가 있고 겉에 흰자가 있듯이 가운데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겉에는 엘라스틴 성분의 닭발 같은 우리를 엘라스틴 젤리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얘가 물이 있어서 요게 그대로 물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신경을 누르면 디스크가 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밀렸다. 밀렸어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터져요. 터져가지고 나와서 디스크를 건드리면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터졌다와 밀렸다의 차이는 어감상의 터진 게 더 안 좋죠. 그죠? 근데 골마 있는 게 나아요? 터진 게 나아요? 터진 게 나아요. 디스크는 어쩌면 터진 사람이 더 흡수가 더 빨리 돼요. 여러분들 자꾸 디스크가 터졌다 밀렸다 자꾸 잘라내려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다시 밀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흡수해서 다시 재생산시킵니다. 뼈도 계속 여러분들 타골에서 부서지고 다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 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뼈도 계속 부서지고 생기고 부서지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하물며 이런 조직도요. 피부도 각질로 때도 계속 나가지만 새로 생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MTS라는 것도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터지든 밀리든 어쨌든 몸에서는 그거에 맞는 방어작용이 일어나요. 살려야 되겠다. 살려놔야 되겠다.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다라는 몸에서 작동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연 치유력이에요. 우리가 수기요법을 할 때 이걸 내가 손을 밀어넣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몸에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저걸 손을 밀어넣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기라는 거는 분명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 몸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오류를 범하고 고객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파란 걸 끄집어 당겨 볼게요. 끄집어 당겼더니 원래 관의 모습이고 이 안에는 진짜 신경이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게 진짜 신경이에요. 그러면 요 파란 데에서 이 신경까지의 공간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 공간을 척추관이라 불러요. 자, 얘가 디스크가 그대로 밀렸다 칠게요. 터진 거 말고 밀려가지고 여기를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면 원래 있던 선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겠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저 디스크가 그대로 들어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 진짜 신경을 건드려요. 그랬더니 아프고 저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 디스크를 나쁜 디스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냅니다. 수술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수술 잘 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 원래 크기보다 줄었죠.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반이 줄었죠.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있던 물렁뼈가 반이 줄었으니 뼈가 가까워졌겠죠. 뼈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일을 쳐요? 원래 공간이 있으면 자기끼리 부딪히지 않았었는데 얘가 좁아졌으니 움직일 때마다 자꾸 뼈가 긁혀요. 끄트머리가. 그죠?
긁히니까 뼈는 긁히면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뇌에서 상처를 빨리 떼우라는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돼요? 골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가시처럼 나다가 뼈가 붙어버려요. 뱀부, 대나무 현상이 일어나요. 튀어나와서 뾰족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요 옆에 지나가는 근육과 조직을 찌르겠죠. 찌르고 통증이 오겠죠. 그래서 요 수술도 합니다. 경추증이라는 게 있어요. 경추증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똑같은 디스크가 아닌데도 뼈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삐져나와서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리는 질환을 경추증이라고 그래요. 요 추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어떤 자극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그럼 날카롭게 돼가지고 원래는 물론 뼈가 신경을 건드려야 되는데 뼈가 뾰족해가지고 그 신경을 건드리는 증상이 온다고요. 수술해서 어떻게 돼요? 요 뼈를 잘라줘요. 이런 수술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디스크라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라냈더니 뼈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뼈는 조금만 움직이면 자꾸 부딪히니까 뇌에다가 통증을 계속 인지시키겠죠. 수술은 잘 됐다는데 허리가 아파. 짧아질 거예요. 두 번째, 일로 왔던 게 수술하고 났더니 원래 선이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디스크는 잘라냈는데 얘가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조직은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찢어지면 피부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꼬매놓으면 어떻게 붙죠? 가만히 놔둔 상처가 붙잖아요. 우리 몸은요, 조직이 붙는 어떤 회복 반응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붙었으면요, 이쪽에서 붙어 있는다고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걸려야 돼요. 왜? 겉에 뭐가 걸릴 리가 없으니까 몸을 자꾸 움직여주고 어떤 회복 반응이 있으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고객은 어때요? 수술에도 똑같이 그 증상은 똑같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다가 뜨거운 온열로 여기가 엘라스틴 성분입니다. 콜라겐 성분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온열기로 거기를 계속 풀어서 열을 집어넣어서 녹여줘야 돼요. 꺾고 막 주물르고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열을 넣어서 이 부분에 이거를 녹여서 여기 떨어뜨려줘야 된다고요. 수기요법상 하나가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어떤 도구로 아니면 여러분 따뜻한 도구로 아니면 손으로든 아니면 핫팩을 얹이든 해서 그 수술 부위를 따뜻하게 계속 풀어야지 저기가 떨어진다고요. 이해됐죠? 두 번째, 여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최소한 3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가까이는 겉은 상처가 아물어도 안에 거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수기를 할 때 막 주물건을 강제로 만지게 되면 그 안에 교착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를 칼로 짤 때 그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던 근막을 칼로 다 끊었을 거 아니에요. 두두두두두. 모세혈관 끊었겠죠? 그러면 얘네가 겉에서 딱 하지만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 근막들이 여러 개가 막 얽혀집니다. 이거를 교착이라고 그래요. 교착. 이해됩니까? 대말이?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는 얇은 거미줄처럼 자기의 공간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칼로 다다다다닥 끊어버렸어요. 수술한다고. 그리고 나서 위에 꼬매버렸어. 그랬더니 얘네가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탄력도보다 줄어들겠죠. 쭉 줄어들어가지고 있는데 저쪽하고 저쪽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붙는 데는 그냥 옛날처럼 얇은 선이 아니라 몇 가닥씩 거기에 겹쳐져서 아주 딱딱하게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착이 돼버려요. 그 어떻게 돼요? 조직이 움직이지 않아요. 만졌을 때 피부가 움직이듯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눌러붙은 거지.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게 건드리면 끊어집니다. 왜? 20살, 20대 사람들은 그 근막 자체가 촉촉한 거미줄 같아요. 그래서 건드려도 끊어지지 않아. 건드리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엘라스틴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물기 다 빠졌어. 빠져가지고 건드리면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살살살살 엿을 사가지고 겨울에 휘려면 어떻게 휘어야 돼요? 여름에는 휘어지지만 따뜻하게 하고 자꾸 뭘 해야지 천천히 만져야 휘어지지. 그냥 쿡 하면 뚝 부러지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수술한 사람들이 20대 할 것 같아요? 다 우리 나이 또래 전후에서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해놓고 천천히 지그시 그 근막을 풀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둑투둑 풀어주면서 완전히 풀어지지 않지만 그 틈에서 길이 생겨요. 그리고 그 틈으로 혈관이 흘러가고 그 식으로 림프가 흘러가면서 그 조직에서 소통이 되고 피가 가야지 회복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3개월 넘어가서부터는 계속 지그시 풀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떨어질 때까지 반복적인 동작을 해줘야 되고 이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리나 허리가 다 약해졌습니다. 특히 요추 3번과 4번의 디스크는 허벅지가 얇아졌고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는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발목에 힘이 빠졌고 요추 5번과 S1은 종아리가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져가지고 허리 수술됐다고 걸으면 어떻게 돼요? 약해진 근육이 힘을 못 받으니까 휘청돼요. 휘청되면 어디가 될까요? 다른 데가 또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랬더니 허리 수술이 해서 괜찮은데 이제 무릎이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력 운동을 시켜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체중을 주면 안 되니까 다리다 힘을 줬다 뺐다 하시고 목욕탕이나 물속에 들어가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서 혈액을 몰려 들어오게끔 해서 근육을 다시 되먹여서 살려야 되는 상황들을 일정 기간에 재활을 해야 돼요. 재활.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근육이 원래대로 커지기를 기다리게끔 해서 재활을 해주고 피를 돌려주고 그 기능을 버텨주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스크는 밀리든 터지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는 오는 증상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데미지가 크더라는 거죠. 왜? 단순히 수술하고 바로 좋아졌어가 아니라 수술하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회복의 단계와 재활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때까지 누가 손을 대냐는 거죠. 이거를 수술은 잘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병원에서는 일정 기간 있으면 나가라 하니 이 사람이 수술은 잘 됐다고 하니 어떻게 돼요? 바로 본업에 투입됩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바로 앉아서 일을 하고 바로 택배 배달을 하고 바로 무슨 일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오게 되니까 여기에 통증이 오니까 몸에서 어떻게 돼요? 보상작용이 일어나요. 왜? 거기가 아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힘이 들어가게 해서 거기를 막으려고 들어. 근데 그쪽이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려요. 그때 엉뚱한 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힘을 줬더니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 왜? 허리 힘이 아프니까. 허리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아파. 왜? 이 과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분명하게 3개월 이상에서 6주에서 3개월 이상은 재활적 요소로 계속 근막을 풀고 피를 돌려주고 그리고 머슬, 근육 자체에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 전 항상 그래요. 병원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도수치료 받아보세요. 시술 받아보세요. 그리고 수술하세요까지 하고 그 후에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 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수술하기 전까지. 수술하게 되면 일단 마음의 안정이 취해지니 그 뒤에 거를 철저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케어. 여기에 림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종도 있고 통증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양의학적 관점이에요. 자,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허리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아, 나는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들 오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도 어떻게 케어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기 우리 한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선요통, 단요통, 습요통, 어혈요통, 기요통. 요즘은 기요통에다 같이 신호요통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또 요천 추가 용자. 알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자라는 거는 뭐냐면 가동 범위를 벗어났을 때 뼈나 근조직에서 피로감에 의해서 오는 통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이거밖에 못 움직이는 가동 범위인데 이거보다 밑으로 꺾이면 통증이 오서 아프겠죠. 내가 허리를 요거밖에 못 움직이는데 이거보다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건조직이나 근조직이나 안에 근막이나 어떤 상황에서 오는 상태가 통증으로 오는 게 그게 스프레인이라고 합니다. 발목이 그 가동 범위를 넘어서 확 꺾였다 들어오면 염좌.
삐었어 라고 하는 염자입니다. 염자라는 것은 안에 있는 그 안에 미세한 조직과 모세혈관과 얘네들이 근막도 찢어지고 아니면 얇은 모세혈관도 터져서 오는 증상이라는데 멍이 들고, 자 그걸 제외한 염자라는 단어는 일단은 시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좌선요통은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염자입니다. 거의 삐었다. 그래서 아야야야야 이렇게 일어나는 요거 거의 대부분 좌선요통이다. 대부분의 우리가 허리가 아픈 그런 요통의 개념을 큰 범위에서 그냥 좌선요통이라고 불러요. 한의학에서. 근데 한요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차가운 데에서 우리가 너무 추운 데서 자면 몸이 아파요. 특히 허리가. 왜? 우리 등에 광배근이라는 것을 넓게 우리 흉노근막이라는 게 등에 근막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찬기가 흐르거든요. 차가운 데서 자서 차가운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아픕니다. 지하방에서 오래 살면 몸이 쑤시고 아파요. 눅눅하고 습기에 의해서 차가운 기운에서도 몸이 아픈 게 한요통이고, 습요통이 말 그대로 지하방 같은 데 축축하고 눅눅한 데서 누웠을 때 습이 꼈다, 몸에 습이 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아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뚱뚱해진 것도 습이 찼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몸에 물이 찼다, 비만이 왔다라고 또 습요통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어혈요통은 뭐냐면 몸에서 순환되지 않고 있는 요통. 아기를 낳았어. 그랬더니 몸에서 아직 그 피가 잘 돌지 않아. 또 나이가 들었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허리에 맑은 피가 쭉쭉 돌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어혈요통이에요. 어혈요통. 자, 기요통, 신어요통은요, 원래 신어는 성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왔을 때 아픈 요통을 신어라고 하는 것과 있고, 몸의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요통을 기요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요통의 개념에서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요통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요통이라는 단어랑 어혈요통을 두 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한의학은 아프다는 개념을 내장기로 얘기해서 위경락, 대장경락, 신경락, 그리고 간경락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경락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양의학적이라는 거는 로컬리즘, 현상, 아픈 부위를 얘기하는데 한의학은 내장기로 봐요. 내장기. 장부의 기력이 떨어졌으니 그 기운의 에너지가 허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관점을 약간 뒤집어 놓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잘 접목시켜 보면 같이 답이 나와요. 근데 나는 양의학적으로 볼 거야, 나는 한의학적으로 볼 거라고 하면은 약간 어설픕니다. 두 개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대부분의 장부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한의학을 치료를 하고, 여기다가 치료는 어떤 놈입니까? 현재 불편한 데다 넣죠. 불편한 곳 아시혈이에요. 아시혈에다 침을 넣으면서 한의학자 선생님들은 뭘 합니까? 얘가 왜 아픈지라는 경락적 요소에다 또 침을 넣죠. 또 하나 섭생의 개념으로 또 같이 들어가요. 얘는 장부의 기가 너무 훼손 요통이니 약을 먹여서 치료가 들어가 라고 하는 게 이제 한의학이에요. 양의학은 아픈 데지 여기다가 물리치료하고 파스 붙이고 테이핑하고 전기치료하고 치료합니다. 두 번째, 자꾸 아프면 뭐라고 합니까? 양의학은 야, 통증을 잊게 해줄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증이면 소염제가 들어가고, 자꾸 아프면 진통제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파서 염증이 소염제가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데, 자, 이 진통제라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증을 잊게 해주는 약인데, 우리 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 뇌는 어디에서 아프다고 신호가 오게 되면 뇌는 거기가 아프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저기 아프다니 내 몸에 있는 치료하는 인자들 가서 거기 치료해. 그러면 어때요? 혈액에서 일부 몇몇 에너지를 가지고 피가 쭉 한두 개씩 빠져 이리로 옵니다. 아픈 데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니까 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내려가라도 얼음 대주고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오는 곳에서 약이 들어가면서 뇌로 신호가 안 올라와요. 아프다는 신호가 안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굳이 에너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2시간 뒤에 또 통증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저거 한 3시간 지나면 통증 없어져. 계속 아파도 뇌에서도 안 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또 약을 또 먹었어. 그거 봐. 없어지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통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저절로 없어져고 딱 나버려요. 그 어떻게 돼요?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만성. 증상 자체가 이제 만성 통증으로 바뀝니다. 뇌에서 안 쳐나가 줍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어를 빌어야 돼요. 뇌한테. 어떻게 해요? 약을 쓰지 않고 계속 근육을 풀고 피를 돌리면서 이쪽을 빼서 척수신경으로 해서 자꾸 상소문을 올립니다. 잘못했다고. 어? 계속 만져주고 풀어서 피를 돌려서 근육이 신경에 자극 주고 신경이 뇌에다가 잘못했다고 계속 빌면 뇌에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접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내 몸을 케어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하면 통증을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때 시간이 더뎌요. 만약에 이렇게 진통제 같은 걸 쓰지 않고 어쩔지 염증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괴로운 증상을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주는 과정에서 소멸돼가고 있으면 그건 약을 안 쓰면 이 사람 회복력이 빨라지는데 자꾸 아플 때마다 약을 먹은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왜? 뇌가 일단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설명해 들어야 될 게 양의학적으로 어디까지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양의학적으로 진단받았어요. MRI 찍어봤어요. 그리고 도수 치료 받아봤어요. 그리고 시술 받았어요. 아니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약 타 먹어요. 그럼 병원에 가십니까? 네, 저는 주로 통증의학과 가요. 자, 또 생각이 더 바뀌어져요.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통증의학과에 가면 빨리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너브블럭이라는 게 들어가요. 신경에 전달되는 것을 바로 탁 차단시켜요. 그게 뭐예요? 약이든 주사든. 그럼 어때요? 오, 거기 가서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아파져. 아, 난 게 아닙니다. 뇌가 속여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 먹으면 두통약하고 똑같아요. 두통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집니다. 왜? 우리 몸에 두통의 사이클은 2시간입니다. 이건 거의 의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두통의 사이클은 2시간이나 없어지는데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약을 먹었어. 그 2시간 동안 뇌로 올라가는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머리가 안 아프죠. 근데 또 아파. 또 약을 좀 먹었더니 또 안 아프죠. 근데 다시 쭉 갔더니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먹으면 나. 두통약이 아닙니다. 뇌로 전달되는 것을 속이는 약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게 고객과 접할 때 어떻게 수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상담할 거를 할 땐 이분이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양의학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주사도 맞았고 뭐 수기 치료도 했고 마사지도 받았고 하다 안 돼서 어디 가서 굿도 했고 뭐 별소리 다 나오죠. 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대. 뭐 운동도 했고 뭐 했고 저는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단서를 찾습니다. 어떤 단서를 찾냐면 현재 이 사람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클을 찾아야 돼요. 그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통증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통증은요, 처음에 통증이라는 걸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증을 유지시키는 동결기 또는 유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회복기, 통증이 낫는 시기예요. 여기 통증에도요, 통증 사이클이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치료를 받으면 좋고 아니면 또 좋고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요쯤 왔어요. 요때쯤. 자, 동결이 거의 끄트머리 왔어요. 그러면 치료 받으면 요 기간이 짧아지면서 서서히 떨어지겠죠. 근데 고객이 요때 오면 어느 시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서 받아도 똑같아. 사람 몸이요, 건드린다고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서 받아서 적응시키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최소 사이클이 3주예요. 뭐냐면은 외부의 어떤 반응에 내가 받아들여서 그 반응이 내 몸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든 자세를 해결했을 때는 꼭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자, 몸은 한번 딱 자극을 주면요 48시간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몸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항상성이에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상태를 유지시키겠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건드려 놓으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3주가 걸리는데, 아니 48시간이 걸리는데 48시간에 한 번씩 다시 자극을 줘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러죠. 아니 샵에 가서 한 번 받으면 돌아오는데 집에 가면 또 틀어져. 자, 그래서 그 샵은 갈 때만 좋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뇌가 변하려면 3주 정도는 계속
똑같은 자극을 줘야지 3주가 지나면 이 자리가 데려왔을 때 이 자리가 내 자리다 라고 뇌에서 코드를 바꿔요. 그래서 고객을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3주 이상의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하고 3주 뒤가 아니라 48시간에 한 번씩 계속 자극을 주고 3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3주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지. 이게 설명을 하고 고객을 이해를 시켜야 3주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고객은 여러분들에게 저격수가 되기를 원해요. 총 한 방에 한 방 팍 쏴서 한 번에 낳기를 원하죠. 또 여러분들도 그거를 추구하고 다녀요. 그러니 어디 가서 한 번에 낳는 게 없을까 따지고 다니니까 뭘 먹이면 좋아져? 아니 뭘 기계를 써야 돼? 뭘 발라야 돼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좋아지는 거를 현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몸에서 그걸 적응시키고 변화시킬 때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뇌가 코드를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3주. 자, 여러분 3주 안에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적응을 시키고 완전하게 뿌리 잡으려면 또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번 치료하는데 몇 주 걸려? 한 달 반, 6주 걸립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3번씩. 그러면 한 달 반은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묻습니다. 많이 물어요. 교수님, 이 정도면 수술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전 대답 안 합니다. 왜?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 이 정도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열심히 오지도 않아. 그럼 나중에 와서 그럽니다. 네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의사 선생님이 터졌대. 하반신 마비된대. 네가 책임져. 본인도 나랑 뭔가를 얘기할 텐데 저는 그 뒤부터는 판단은 내가 안 합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양의사 선생님이 내가 얘기했다면 공격당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진짜로 얘기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전 그 얘기 해줘요. 그리고 의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된 의지대로 오겠다면 나의 사이클대로 쫓아와야 된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뇌에서 충분히 변화되고 받아들여서 치료되는 시간만큼 당신은 헛수고 같은 노력을 나에게 해줘야 된다. 나는 당신이 오게 되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나 그날의 사이클 안에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어느 날은 너무 편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편하다가 너무 아플 수도 있는 그 사이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거는 당신과 나의 지금의 에너지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한 번 맞고 한 번에 훅훅 좋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거의 끄트머리 요때 와서 고객이 그래가지고 오늘 딱 했더니 한 번에 좋아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누가 다 고생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근데 제가 어느 날 여기까지 해냈는데 이 사람이 나 교수님하고 여기서 치료를 여태까지 받는데 안 나. 저 딴 데 갈래요. 딴 데 가서 전화 옵니다. 거기 갔더니 한 번에 났대. 뭡니까? 내가 다 해놓고 나머지 툭 건드린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관리를 해주는 사람의 감정이 똑같아야 되고 지식이 완벽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거는 고객이 나의 주어진 시간 안에 와서 이 모든 걸 행해야지 결과치가 이루어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허리는 분명히 낫습니다. 허리 낫는데 뇌가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뇌가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도 수만 명 치료했습니다. 수만 명을 치료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허리 디스크는요. 어떻게 하면 저는 낫는다 무조건. 변기 앉아서 대소변을 볼 수 못할 정도가 아니면 무조건 낫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낫냐고. 오래 다니면 나요. 그 오래라는 거는요. 그 고객의 몸에서 뇌가 계속 코디인하고 내가 그 사람의 근육과 혈액을 계속 돌려주고 내장기에 호흡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 섭생적 요소, 에너지적 요소들도 가능하면 자 그래 가능하면 한약을 가서 드시든 아주 뭐 영양제를 드시든 비타민을 드시든 아니면 영양가 있는 걸 뭐 드시든 아니면 내가 권해주는 어떤 걸 드시든 그렇게 좀 드셔주면서 섭생과 또 뭐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줘야 돼. 이거를 병행을 하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죠. 왜 한의학에서 말씀드린 위경락, 대장경락, 신경락, 간경락의 에너지를 돌아갈 때 허리가 좋아진다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기운은 자궁의 기운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들의 허리가 아픈 거나 대부분의 문제는 신의 기운이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무시 못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양의학을 다 공부한 사람인데 두 개가 접목이 돼버리면 딱 떨어져요. 분명히 정확한 거는 허리는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얹어져야지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의 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거는 그 신이 작동하는 거는 그 사람 몸이 작동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몸을 작동시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허락을 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몸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허리에게 요점입니다.